저는 또다시 얼어붙었습니다. 지금 상황에 대하여 아무런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 이 야심한 시간에 아버님 방에서 나오는지, 지금 내 몰골이 왜 이런지, 지금 아버님 방 안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그 방 안에서 지금까지 내가 어떤 수모를 겪어야 했는지를 말하고 싶었을 건데 제 입은 떨어지지 않았고 남편 역시도 어두운 복도에 묵묵히 서서 얇은 가운은 손에 들고서 작은 옷 한 장만을 입은 채로 서 있는 제 모습을 남편은 그저 무표정하게 바라보고만 서 있습니다. 그때 남편의 휴대폰 벨소리가 울리고 남편은 몇 발자국 걸어가 통화를 하는 겁니다. 여자 목소리가 남편의 휴대폰 너머로 들려오는데 아마 오늘 내같이 있었던 여자인 것 같네요. 그제야 저는 지금 제 모습이 어떤지 알 수 있었고 손에 들고 있던 가운을 걸쳐 입을 수 있었습니다. 남편의 통화는 길어지고 도대체 무슨 통화를 저렇게 하나 신경이 온통 남편 쪽으로 몰려 있는데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두 명의 남자들이 우리가 있는 쪽으로 걸어오는 겁니다. 조금 전 지하 카페에서 저의 앞을 가로막아서며 말을 걸어오던 중국인들이었습니다. 요스니아 쩔깐만어 쭈어 왈러마 양쯔 쩐 하오카나 니야오 뚜오샤오 워먼 양거 이치 전머양너. 태국이나 동남아 어디를 가도 중국인들이 흔히 보이는데 그들 대부분은 영어가 안 됩니다. 부전공으로 중국어를 공부한 저는 그들의 대화를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대충 또 만나서 반갑다는 일은 잘 치렀나? 얼마를 주면 자기들하고 할 수 있나? 그런 말인 것 같네요. 지금 제 상황이 그들이 보기에는 영락없는 거리의 여자로 보였는지 두 남자는 좀 더 내게 가까이 붙으며 치근덕거리기 시작합니다. 저는 황급히 남편이 있는 쪽으로 몸을 피해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남자들은 포기하지 않고 저에게 다가와서 얼마를 줘야지 자기들 방에 같이 들어갈 수 있느냐고 끈질기게 치근덕거리네요. 저는 도움을 청하는 눈길로 남편을 바라보았지만 남편은 제가 처한 상황에 아랑곳하지 않고 통화를 이어갑니다. 제가 난감한 상황에 처해 어쩔 줄 모르고 어떻게 해야 이 성가신 중국인들을 떨쳐낼 수 있을까 궁리하던 차에 조금 전까지 제가 서 있던 방문이 열리고 침대에 아버님과 함께 있었던 여자가 걸어 나옵니다. 여자인 제가 봐도 이쁘고 늘씬하고 매력적이기까지 한데 어리고 청순해 보이기까지 하네요. 순간 복도에 있던 남편을 비롯한 모든 남자의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하고 저란 여자는 그들의 안중에서 사라집니다. 제 곁에 서서 치근덕거리던 중국인들도 이제 제에게는 관심이 없는지 그녀에게로 다가갑니다. 뭐라고 한참을 흥정하는 것 같은데 얘기가 잘 안 통하는 건지 금액이 안 맞는 건지 여자의 단호한 태도에 그들은 내 쪽을 흘끗 쳐다보고는 입맛을 다시는 듯한 표정을 짓더니 하필이면 저희 옆방 문을 열고 들어가네요. 어느새 통화를 마친 남편은 이제야 어느 정도 내막을 감을 잡았다는 표정으로 그 여자의 행동을 한참 바라보다가 시선을 제게로 향하는데 마치 속으로 저를 천박하다 욕하고 있는 건지 비웃는 듯한 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는 손짓으로 여자를 부르네요. 여자는 조금 전 중국인들을 대하던 태도와는 다른 게 얼굴에 환한 미소를 머금고 주저없이 남편 곁으로 다가서서는 오랜 연인을 대하듯 착 달라붙어서 귓가에 뭐라고 말을 하네요. 제게는 언제나 무뚝뚝한 얼굴만 보이는 사람이 그녀에게는 부드러운 얼굴로 마주하고서 몇 마디 대화를 나누다가 고개를 끄덕여 보이더니 바로 곁에 서 있는 저를 향해 보란 듯 지갑을 꺼내 태국 돈으로 1000바트짜리 5장을 세더니 그 여자의 옷 사이로 끼워줍니다. 여자가 좋은지 냉큼 그이의 팔짱을 끼며 매우 고마워합니다. 그이는 여자의 그 발랄하고 이쁜 모습이 마음에 들었나 보네요. 1000바트 한 장을 더 꺼내어 반대쪽 옷 사이에도 돈을 끼워줍니다. 그러고서는 저를 향해 눈짓합니다. 멍하니 보고만 있지 말고 어서 문이나 열라는 것 같네요. 남편과 내가 호텔 방 안으로 들어서자
테이블 위에 마시고 난 빈 맥주 캔. 침대 위에는 대충 벗어 던져진 옷가지들. 바닥에 활짝 열려있는 여행 캐리어는 엉망이고 조금 전에 급하게 벗어 던지고 나간 속옷은 화장대 위에 그대로 널려있는 어수선한 실내 광경이 남편의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남편은 대수롭지 않은 듯 뚜벅뚜벅 걸어 들어가 침대 한쪽에 걸터 앉아서 객실 전화기를 집어들고는 객실 서비스를 신청하는 겁니다. 제가 어지러운 객실 안을 황급히 정리하려 하니까 그냥 가만히 있지. 차가운 음성이 들렸습니다. 저는 움직임을 멈추고 가만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은 아직 문 밖에 서 있는 여자를 안으로 부르고서 손짓으로 욕실을 가리킵니다. 여자는 쌩긋 웃어 보이더니 그 자리에서 탈의하고서 욕실 안으로 들어갑니다. 남편은 아무런 말도 없이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고 저는 우두커니 서 있다가 고개를 돌려 화장대에 비친 제 모습을 쳐다봤습니다. 거울 속으로 정성껏 화장하고 맨몸 위에 삼각지가 드러나 보이는 것을 달랑 걸친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런 모습을 그에게 들킨 것에 한없이 창피하기도 했지만 이런 나를 여러 사람 앞에서 방치한 남편에 대한 원망이 몰려왔습니다. 당신 도대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나가 아무리 미워도 그렇지 아까 그 남자들에게 그런 창피한 꼴을 당하게 하고 그리고 지금 저 여자는 뭐야? 도대체 당신 뭐 하자는 건데요? 마침 애들이 이곳에 없어서 다행이지. 지금 이 상황을 애들이 알면 어쩌려고 그래요? 그 꼴을 하고서 부끄러운 줄 아는 모양이네. 당신 남자들 좋아하잖아. 그래서 그 중국인들도 좋다고 따라갈 줄 알았지. 그리고 그 꼴을 하고 있는 당신 입으로 애들 얘기를 하는 게 더 우습지 않아? 무표정한 얼굴로 건조한 음성으로 툭툭 던지는 말에 나는 더 상처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오늘 밤 대체 내가 저 사람에게 무슨 잘못을 했기에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고 한편 오기까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밤 이 사단이 일어난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할 말은 아니네요. 아까 낮에 식당에서 같이 있던 여자는 또 누구예요? 한국에서 오는 비행기에서 내내 붙어서 온 것도 모자라서 여기 태국 와서도 오자마자 우린 내팽개치고 온종일 같이 있다가 오늘 밤 함께 있겠다고 오늘 밤 안 들어온다고 한 사람이 당신이잖아요. 남편은 내가 어떻게 알았나 하는 표정으로 나를 한번 쳐다보고는 시선을 돌리고서 그래서 어쩌라고 그 사람은 당신 알바 아니고 나는 아무 일 없이 돌아왔고 이 시간에 그 모양으로 아버님 방에서 나온 사람은 당신이야.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적반하장 어디서 바람 피우다가 온 인간이 더 당당합니다. 나도 정말 아무 일 없었어요. 그냥 아버님 방에 잠시 들어갔다 나온 것뿐이라고요. 순간 남편 표정이 소름 끼치게 변하는 거였습니다. 웃기고 있네. 아까 당신에게 전화할 때 나는 호텔 로비에 있었고 당신이 언제 그 방에 들어갔는지 그 방에 얼마나 있다가 나오는 건지를 내가 다 지켜보고 있었다. 그리고 욕실에 들어간 저 아가씨 말은 당신도 함께 즐겼다는데 정말이지. 소름이 끼치고 어이가 없고 억울하기까지 했습니다. 아니 제가 무슨 방귀라도 뀌고서 방귀를 뀌었단 소리를 들어야 하는데 순간 다른 생각이 아무것도 안 들고 오기만 발동하였습니다. 그래 나도 함께 즐겼다. 당신만 밖에 나가 여자들 끼고 즐기라는 법 있어. 띵동띵동 객실 벨소리가 울리고 저는 그 옷차림 그대로 당당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밖에는 호텔 종업원이 룸서비스를 온 것입니다. 제 옷차림과 어지러운 방안 광경에도 남자는 전혀 당황하는 기색도 없이 인사를 하고 안으로 들어와 테이블 위에 와인 한 병과 약간의 과일 그리고 치즈 몇 조각이 담긴 접시를 세팅하고 나갑니다. 저는 화장대 위에 지갑에서 남편 보란 듯 천바트 한 장을 꺼내 들고서 남자 종업원의 바지 주머니에 집어넣어 주었습니다. 너무나 큰 액수의 팁에 놀란 건지 그제야 눈에 들어온 풀어 헤쳐진 제 옷자락 사이가
눈에 들어온 건지 남자의 눈은 동그래졌습니다. 욕실 문이 열리고 샤워를 마친 여자가 목욕 타월만 두른 채 나오는 모습을 본 종업원은 허둥지둥 끌고 온 카트를 끌고 달아나듯 빠져나갑니다. 욕실을 나온 여자는 마치 자기가 이 방의 안주인이라도 된 듯이 당당하게 저를 무시하고 지나쳐 남편이 앉아있는 창가의 테이블로 가서는 커다란 창의 커튼을 활짝 다 젖혀놓고서 그이의 맞은편에 자리를 잡네요. 그이는 내겐 평생 단 한 번도 보이지 않던 다정한 표정을 여자에게 지어 보이며 와인병을 들어 그녀 앞에 놓인 잔에 따르고 자신의 잔에도 따른 후 잔을 들어 보입니다. 여자도 예의 그 꼴 보기 싫은 환하게 웃는 이쁜 얼굴을 하고 그이의 잔에 부딪힌 후 한 모금 입안으로 넘기고 작은 치즈 한 조각을 손가락 2개를 젓가락처럼 사용해 집어서는 그이의 입안에 넣어주고서 그 손가락을 쪽 빨아먹네요. 남편은 마냥 좋기만 한가 보네요.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지지를 않고 그렇게 한참 동안을 그들은 다정한 연인처럼 마주 앉아 있습니다. 저는 그들과 좀 떨어져 있는 화장대 의자에 팔짱을 끼고 앉아서 그 꼬락서니를 계속 지켜보고 있어야 했습니다. 한심한 건 이런 상황에 입안에 군침이 돌며 나도 저 와인을 먹고 싶단 생각이 드는 겁니다. 냉장고 문을 여니 아버님 드리려고 한식당에서 구해온 소주가 한 병 보이기에 꺼내어 홀짝홀짝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와인에 취해갈 때 저는 소주 한 병을 다 비워가며 취해가고 있네요. 시간이 흐르고 분위기가 무르익었는지 남편은 여자의 손을 끌어 침대로 향합니다. 목욕 타월을 흘러내리고 침대 위로 올라가는 여자를 빤히 쳐다보고 있자니 남편의 음성이 들립니다. 왜 또 당신도 같이 즐기려고? 여자가 남편 귀가에 뭐라고 속삭이니까 남편이 씩 웃음 짓더니 당신 관은 병이 있었어? 남들 지켜보며 스스로 즐기는 취미가 있는지는 몰랐네. 거기 멀리 떨어져 있지 말고 잘 보이게 좀 더 가까이 오라고. 그리고 나는 당신과 함께할 생각은 없으니까. 괜한 은큼한 욕심일랑은 버리라고. 저는 이미 소주 한 병을 다 마시고 어느 정도 취기가 오른 상태였습니다. 또다시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뭐 저런 인간이 다 있을까? 저 인간이 내 남편이라니 하는 생각이 들면서 어이가 없기도 하고 오기도 발동한 상태였던 저는 그래, 나는 관은 병의 관종이다 됐냐? 어디 세상에 남자가 당신뿐인 줄 알아. 나도 나가면 나 좋다는 남자들 줄을 선다. 그리고 당신들 추한 꼴 보고 있으면 내 눈만 버릴 것 같아서 내가 나간다. 남편의 비웃는 듯이 하는 소리가 들린다. 그래, 얼른 나가봐. 누가 알아 옆방 중국인들 아직 기다리고 있을지. 우리 두 사람이 한국말로 다투는 소리가 재미가 있는지 여자는 연신 웃는 표정을 짓더니 오빠, 오빠 하면서 남편의 위로 올라간다. 그 꼴을 도저히 보고 있을 수가 없어서 화장대 위 아무거나 손에 집어들고는 그래, 너한테 주느니 차라리 짱개한테 주고 만다. 큰 소리 치면서 객실 문을 꽝 닫고 나와버렸다. 문을 닫고 나온 저는 순간 아차 싶었습니다. 아직 옷도 못 갈아입은 채였습니다. 거기에다가 제 손에 쥐어쥔 것은 달랑 방문 키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당황스러운 저는 어쩔 수 없이 방으로 다시 들어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방문에 카드를 대어도 열리지 않네요. 하필 아버님 방문 키 하나만 집어들고서 나온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방문을 두들겨야 했는데 한참 방문을 두드려도 저 인간들이 무슨 짓거리를 하는지 도무지 문을 열어주지를 않네요. 한방중 문 두드리는 소라가 옆방까지 들렸는지 옆방의 문이 빼꼼히 열리며 아까의 중국인들이 복도로 나옵니다. 젖멀어. 왜 그런지 묻네요. 저도 모르게 얼떨결에 중국어가 튀어나왔습니다. 부스, 메이션머, 님원 망바 아무것도 아니니까. 너희들 볼일 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중국어 대화가 가능한 여자라는 걸 알게 된 두 남자는 반가운 얼굴을 하다가 갑자기 안으로 들어갔다가 나옵니다. 그들의 손에는 빳빳한 1000바트짜리 태국 지폐가 2장씩 손에 쥐어 있었습니다. 두 남자는 성큼성큼 저에게 다가오더니 지폐를 반을 접어서 각각 양쪽에 끼워주더니 양쪽에서 제 손을 잡고 자기들 방으로 이끄는 겁니다. 치사한 자식들 같으니라고 저희 남편은 한 여자에게 6000바트를 줬는데 얘네들은 인색하게 둘이서 제게 4000바트밖에 안 쓰네요. 그러니까 아까 여자가 싫다고 뿌리치고 저희 남편에게 달려갔나 봅니다. 여러분은 중식당에 가면 짜장을 먹을지 짬뽕을 먹을지 고민해 보신 적 없나요? 저는 이따금 중식이 당겨서 배달을 시키려면 둘 중 무엇을 먹을지 고민하고는 한답니다. 하지만 오늘 밤만큼은 둘 중 무엇을 먹을지 고민할 필요가 없을 거 없이 짜장, 짬뽕을 다 먹을 수 있겠네요. 그렇게 저는 그들의 손에 이끌려 그들의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5성급 호텔은 좋네요. 바로 옆방에 남편과 그녀가 함께 있을 텐데 밤새 아무런 소리도 전혀 들려오지 않습니다. 남편도 옆방의 소리를 들을 수 없었을 거라 생각하니 좀 아쉽기도 하네요. 새벽녘 침대에서 일어나 두 남자를 뒤로하고 방을 빠져나왔습니다. 다시 방문을 두드릴까 하다가 아버님 방문에 카드키를 대고 조용히 들어갔습니다. 조용히 욕실 문을 열고 들어가 지난 밤의 흔적들을 지우고 목욕 가운을 걸친 채 살며시 침대로 다가갔습니다. 어제 많이 고단하셨는지 아버님은 곤히 주무시고 계십니다. 침대 시트를 살짝 들어 올리고서 가만히 아버님 곁에 누웠습니다. 나란히 누운 제 손끝에 아버님의 살결 감촉이 느껴져 옵니다. 눈을 스르르 감고 고단한 몸을 쉬게 해줍니다. 아침에 눈을 뜨니 이미 아버님은 씻고 옷을 갈아입으시고 커피 머신에서 커피를 내려서 창가 소파에 앉아 창밖 도시 풍경을 바라보시면서 커피를 마시고 계시네요. 언제나 들려오는 자상하신 아버님 목소리. 일어났니? 커피 타놨으니 마셔라. 저는 밤새 일들은 말끔히 털어낸 상쾌한 기분으로 침대에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아버님 곁에 앉아서 준비해 놓으신 커피를 마시고 가운을 벗어 침대에 올려놓고서 욕실에 들어가 기분 좋게 샤워를 마치고 나니까 어느새 아버님이 어제 여분으로 받아두신 저희 방 보조키를 가지고 저희 방에 다녀오셨는지 침대 위에는 제가 벗어놓은 호텔 가운 대신에 저의 옷가지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아범은 좀 늦을 것 같으니까 우리 먼저 아침 먹지. 처음 학교에 임명받아서 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변함없이 저를 아끼고 배려해 주시며 모든 걸 분에 넘칠 정도로 베푸시는 아버님. 항상 감사하고 사랑하는 아버님의 손을 잡고 호텔 4층의 조식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북적대는 호텔 조식 식당을 예상하고 내려간 식당은 조금 늦은 시간이어서인지 사람이 붐비지도 않았고 아늑하고 분위기 좋은 카페나 라운지 같은 느낌이었어요. 좋아하는 빵 종류도 다양하고 해산물, 육류 등 다양한 음식과 즉석에서 후라이나 파르페를 만들어주기도 하고 무엇보다 후식으로 준비된 여러 종류의 과일을 하나하나 맛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아버님께 죽도 떠다 드리고 여러 종류의 음식과 과일들을 조금씩 천천히 즐기며 먹고 과일 음료와 커피를 가져와 마시고 있을 즈음 남편이 조식을 먹으러 들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뒤를 따라 여자도 함께 들어서네요. 그런데 함께 들어온 여자는 간밤의 태국 아가씨가 아니라 어제 비행기에 나란히 같이 앉아서 왔고 어제 종일 함께 있었다는 그 한국 여자였습니다. 아마 저 여자도 이 호텔 어딘가에 묵고 있나 보네요. 그래서 간밤에 저에게 통화할 때 호텔 아니어서 제가 아버님 방에 들어간 모습도 볼 수 있었나 보네요. 그러면 결국 어젯밤 저와 마주치기 전까지는 이 호텔 방 어디선가 같이 붙어 있다는 거잖아. 그래 놓고서는 나만 나쁜 여자 취급하며 그런 수모를 주다니 뻔뻔하고 나쁜 인간 같으니
상쾌하고 좋았던 기분이 사라지고 갑자기 또 울컥하게 되네요. 식사를 다 마친 저는 종종 걸음으로 식사를 하는 두 사람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어머, 여보 많이 늦었네요. 간밤에 밤새 그 아가씨하고 좋은 시간 보내느라고 기운 다 뺐을 텐데 영양가 있는 거로 많이 드세요. 남편이 인상을 붉히며 벌떡 일어나서 저에게 뭐라고 말하려다 갑자기 입을 닫는다. 어느새 아버님이 제 곁에 와 계셨던 거였다. 늦었구나. 천천히 먹어라. 아무런 말도 꺼내지 못하고 뻘쭘해하는 남편에게 당신 방콕에서 밤낮으로 바쁜데 옆에서 방해만 되네요. 바쁜 당신 생각해서 아버님하고 저는 파타야에 가서 며칠 보낼 테니까 당신은 여기서 이 여자 저 여자하고 즐기면서 지내다가 한국 돌아가세요. 내 할 말만 던지고 돌아섰다. 어처구니가 없어 하는 남편의 표정을 상상하면서 아버님 팔짱을 끼고서 콧노래를 부르면서 식당을 빠져나와 엘리베이터를 탔다. 밤사이에 은하 신부가 고약해졌네. 그리고 내가 언제 너하고 파타야 간다고 했냐? 아버님이 점잖게 꾸짖으십니다. 아이, 아버님 우리 파타야 가요. 거긴 바닷가라서 기다란 해변도 있고 해변가에는 커다란 야자수 나무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아버님 좋아하시는 이쁜 아가씨들도 엄청 많아요. 방금까지 인자하시던 아버님 표정이 굳어지신다 못됐구나. 이제 대놓고 나를 놀리기까지 하냐. 음성이 가라앉으신 건 화가 나신 거다. 아버님 제가 잘못했어요. 기분 푸시면 제가 방에 올라가서 안마해 드릴게요. 됐다. 네가 정 여기가 불편하면 가자꾸나. 파타야. 신이 난 저는 방으로 올라가 싫다는 아버님을 억지로 침대에 눕히고서 준비해온 오일을 골고루 발라드렸다. 침대 시트 다 버릴 텐데 오랜만에 안 말아서 아버님께서 좀 쑥스러우신가 보다. 괜찮아요. 호텔 하룻밤 얼마나 비싼데 이 정도는 괜찮겠지요. 침대 시트 물어달라면 그이가 알아서 할 거고요. 떠오른 아침 넓은 창을 통해 방안을 밝게 비추고 저는 아버님 넓은 등을 구석구석 정성껏 안마를 해드렸습니다. 비누칠까지 해서 오일 기름기까지 모두 제거해드리고 제 방에 가서 짐을 꾸렸습니다. 지난밤의 흔적들은 고스란히 그대로 남겨둔 채 짐 가방을 끌고 아버님 방으로 돌아외 호텔에 파타야 가는 차량을 부탁해놓고서 옷을 갈아입고 계셨습니다. 아버님 옷 한 장을 도와드리고 시계를 보니 아직 시간 여유가 있네요. 그제야 떨어져 있는 아이들 생각이 나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낮인데 자다가 깬 목소리로 딸아이가 퉁명스럽게 전화를 받더니 짜증을 부립니다. 저희 아빠하고 똑같은 년 언제나 날 계모대하듯 합니다. 밤늦게까지 뭐하고 싸다니다가 여태껏 자고 있냐고 쏘아붙이고는 얼른 전화를 끊고 막내 아들에게 전화했더니 역시나 자다 깬 목소리로 전화를 받네요. 간밤에 뭐하느라 다들 여태껏 자느냐고 또 한바탕 잔소리를 퍼부어도 사랑스런 우리 막내 아들은 입바른 소리지만 밤새 엄마 걱정해 보고 싶어 잠을 못 잤다는 너스레를 떱니다. 뻔한 거짓말인 걸 알면서도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 막내 그렇게 엄마가 걱정되고 보고 싶으면 파타야로 와서 같이 놀자. 파타야 소리에 반색하면서도 이틀만 시간을 더 달란다. 객실 전화벨이 울리고 호텔 입구에 차가 대기하고 있다는 친절한 직원의 음성이 들려왔다. 호텔 입구에는 12인승 밴이 대기하고 있었고 널찍한 차 안에는 고급 가죽 의자들로 잘 꾸며져 있고 가는 동안 마실 음료병 몇 개가 준비되어 있었다. 서울과 버금가는 비싼 물가에 꽉 막히는 혼잡한 교통. 사정과 수많은 오토바이와 차량에서 뿜어져 나오는 매연으로 인해 좋지 못한 공기. 여성들은 유명 카페나 인스타 유명지 찾아다니며 사진도 찍고 맛있는 먹거리 탐방 여기저기 야시장 쇼핑센터 관광 쇼핑을 즐길 수 있지만 남성들에게는 딱히 매력이 없을 수도 있겠네요.
여러 유명 루프탑 클럽과 유흥시설들과 밤이면 흔한 게 길거리에 줄지어 서 있는 거리 여성들인데 안전 문제와 사기 위험이 있고 비용도 서울 이상일 수도 있어요. 좋은 클럽과 유흥시설 비용은 더 비싸고 어디나 그렇듯 마음에 드는 여자는 경쟁이 심해서 쉽지가 않을 테니까. 차라리 남성분들께는 남성들의 천국 파타야를 추천합니다. 여성분들에게는 파타야 말고 여러 곳을 추천해드리고 싶은데 다음에. 짧았지만 사연이 있었던 방콕에서의 여행을 뒤로하고 이제 방콕 인근 바닷가 관광지 파타야로 향합니다. 저의 사연은 계속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당신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